자, 이번 사연은 좀 재밌는 사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되게 웃기기도 한데 되게 좀 더럽다는 생각도 드는 그런. 아, 더럽다. 사연 자체가. 근데 들으시면 아실 거예요. 자,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목 안녕하세요. DCX5 제보합니다. 안녕하세요. 실버 구간에서 서식하고 있는 유저입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게임이었는데요. 뱀픽 도중에 우리 팀 야스오가 갑자기 급동이 마려운지 화장실이 가고 싶다고 했고, 정글인 판테온이 그럼 자기가 그동안 미드를 봐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게임이 시작하고도 야스오는 화장실을 안 갔고, 야스오랑 판테온이 옥신각신하면서 미드에서 CS랑 경험치를 나눠 먹고 있었습니다. 무슨 뭐 덤앤덤을. 뭐지? 이제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다가 결국에 판테온이 정글로 다시 돌아가고 몬스터를 먹다가 카정도 당하고 뭐 그랬습니다. 이 상황에서 야스오가 그래도 자신이 할 일을 빨리 처리하고 왔어야 했는지, 아니면 판테온이 정글로 그냥 갔어야 되는지 판사님들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애초에 잘 이해가 안 가요. 저도 좀 이해가 안 가네요. 그러니까 급동이 마렵다고 했는데, 그래서 내가 미드를 봐주겠다 정글이 했는데, 막상 봐주니까 화장실 안 갔다고 같이 섰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본인도 아마 모든 사람이 아마 경험이 있을 텐데, 급동이 나오려고 그건 하다가 있죠. 예. 참으면 예. 어느 순간 또 쉬는 타이밍이 있어요. 그 고요한 구간이 와요. 네, 와요. 그러니까 산을 한번 넘기면. 그리고 또 한 번 또 오거든요. 그렇죠. 그 전까지 일어났던 일 같아요. 그 고요한 타이밍. 사실 이 사연은 명확해요. 안 갔으면 판테온은 정보를 가고 야스오는 혼자 미드를 먹었어야죠. 그러니까 뭐 나중에 야스오가 화장실을 가면 그때 또 다시 생각을 해보고. 그렇죠. 뭐 그렇게 했어야 되지 않나. 그런데 사실은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누군가 자리 비우거나 시작을 해도 막 핑을 찍어도 실제로 저희도 집에서 있고요. 안 오고. 예. 이런 경우에는 뭐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요? 일단 한 가지 원칙, 대원칙은 보통 나간 분들이 트롤이 아니라고 가정을 한다면 다시 들어오잖아요. 아, 그렇죠. 그리고 뭐 잠수 탔다 풀고. 그러니까 그때 동안은 싸우지 않으면 돼요. 아, 일단 교전을 이게 펼치지 않는다. 네, 가장 큰 대원칙이죠. 특히 한타. 한타는 무조건 피해야 되고, 판테온이 미드 커버를 하려고 했던 건 야스오가 만약 진짜 화장실을 갔다라고 가정한다면 정답은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라이너 한 명이 비게 되면 정글러가 커버를 가는 게 훨씬 좋긴 합니다. 정글을 굳이 도는 것보다 라인 서는 게 훨씬 편하고 좋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안정적이고. 서포터가 예를 들어 나갔다. 그렇다고 해서 정글이 서포터까지 커버갈 필요는 없어요. 그건 없죠. 예. 그냥 미드 탑 커버일 경우는 정글이 가는 게 맞아요. 뭐. 네. 뭐 그런 식으로 저희가 정리를 할 수가 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사연인데, 이번 사연은 저희의 판결이 정말 필요한 사연입니다. 정말 필요해요. 제목부터가 이게 누구의 잘못입니까? 확실하네요. 네, 명확합니다. 누구의 잘못이 판별하는 게 또 저희 역할이기 때문에 제가 판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탑 나서스를 플레이하고 있었습니다. 상대 리신이 미드에서 킬을 낸 후 우리 팀 블루 카정을 왔다가 싸움이 났고, 저는 우리 팀 정글 트위치를 도와주러 갔습니다. 싸움은 적팀 쉔까지 합류를 해서 2대1 싸움이 됐고, 제가 살아난 제드에게 오라고 핑을 찍었는데 무시하더라고요. 넷 모두 체력이 아슬아슬한 상황에서 결국 저와 트위치가 먼저 죽었습니다. 그 후 제드에게 왜 안 왔냐고 했더니 자기가 갈 수 없었다는 등 헛소리를 하더라고요. 클템님, 당구님, 정말로 제드가 못 올 상황이었나요? 누가 잘못한 건지 말해주세요. 자, 영상을 보면서 저희가 판별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라인전이 그냥 무난하게 펼쳐지고 있고요. 아직 초반 단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보통 이런 카정 교전 같은 경우는 워낙 초반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죠. 자, 제드가 그냥 비교하는 확실하게 당했고요. 네. 도 보다 더 깔끔하게 잡힐 수 없을 정도로 당했습니다. 그냥 뭐 여기 조연들은 별 의미 없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리신이 미드에서 킬을 낸 후에 카정을 간다는 거예요. 예, 트위치 정글이고요. 네, 상대방 버프 쪽으로 향해서 와드까지 설치했기 때문에 틀까지. 그 대신 리신이 스킬이 다 빠졌기 때문에 일단은 트위치가 도망갈 시간 자체는 벌고 있어요. 네, 그러자 이제 나서스가 합류를 하고 쉔까지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파 빗나갔고요. 쉔 고발 빗나갔고, 이러니까 반격이 들어갈 수 있죠. 트위치 나서스가 아무래도 원거리에서 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제드는 이미 살아있는데 지금 뭐 올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자, 여기서 다시 날아가고 쉔 도발프를 기다렸던 것 같아요. 여기서 큐 던지고 평타 한번 도발 기가 막히게 두 명 다 들어가네요. 대단했습니다. 네, 이렇게 된 후에 이제 나서스가 제드 왜 안 왔냐? 그럼 제드는 나 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 미드에 물음표 핑이 계속 찍히고 네. 있어요.
왜 알았냐? 미드에 핑 계속 찍는 거 아니에요? 왜 알았냐? 사실 나서스는 그 교전이 시작할 때부터 이미 살아난 제드에게 계속 오라고 핑을 했다고 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저희가 제드가 과연 어떤 동선으로 이 교전에 임했는지 한번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드 지금 살아났고 이미 쫓기고 있는데 핑 찍히고 있어요. 여기 봐라. 그러니까 이미 핑은 찍혀 있습니다. 여기서 제드가 가장 빠르게 위로 합류할 수 있는 동선은 저 위쪽 관문을 이용하는 건데 12시 쪽 관문. 아, 그렇죠. 근데 거기로 가기에는 아직까지 판단이 안 섰던 것 같아요. 일단 보면서 판단하자. 라인 자체도 지금 뭐 굳이 갈 만한 상황은 네, 아니에요. 그게 급한 상황은 아니에요. 미드라인 자체가. 괜히 프리징 돼 있고 일단 저기가 훨씬 급해 보이는 건 맞으니까. 네. 싸우네. 여기서라도 왼쪽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고 여기서 동선 낭비를 좀 합니다. 그동안의 또 상황을 보면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에요. 지금 들어가다가 끝났다. 이게 둘이서 좀 흩어져 있었던 타이밍이거든요. 끝났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아, 여기서 교전이 끝났다. 안 가도 되는구나.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교전 장면과 제드 시점까지 확인을 해봤는데 나서스 입장에서는 제드만 왔으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이런 억울함에 이 사연을 보낸 거예요. 우리가 그걸 생각해봐요. 제드가 만약 왔었다면 어디쯤 왔었을지 동선을 한번 구성해 보겠습니다. 지금 들어온 건 딱 이 시점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이제 제드가 맵 리딩을 딱 했다고 생각해봐요. 무슨 들어왔네? 핑까지 찍혔기 때문에 뭐 못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제드의 위치는 여기죠. 네. 제가 지금 손가락으로 오죽하면 그 동선을 한번 짜봤었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직접 해보세요. 지금 이제 자, 관문 말고 그냥 미드 쪽으로 향했다 하더라도 뭐 일단 관문 쪽으로 향했다고 가정하면 엄청나게 빠르게 갈 수 있어요. 그렇죠. 제 생각에 지금쯤이면 도착했어요 이제. 관문 쪽으로 갔다면 왔으면. 그러면 이건 킬이었고요. 그냥 관문 쪽으로 안 왔다라고 가정해서 다시 동선을 제가 그려볼게요. 수동적인 시스템. 수동적이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정확할 과학적이에요. 수도 있어요. 과학적이에요. 제가 속도를 최대한 정밀하게 잘 맞추고 있거든요. 좋아요. 자, 제드가 뛰어갑니다. 관문 쪽으로 안 왔어. 아까 그 새끼 쪽으로 갔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자, 거기서 이제 왼쪽으로 향해서 올라간다고 치면 자, 제드가 올라가고. 아직도 도착은 안 했어요. 지금쯤이면 제가 볼 때 이쯤이면 제드가 이 정도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블루 기준 오른쪽 편쯤은 와 있어요. 벽 넘어서 예, 벽 넘어서 우리 아군 블루 기준의 오른쪽 측면까지 와 있는데 상대편은 중요한 건 상대편은 제드가 온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중요해서 아마 다시 똑같이 재현됐을 가능성이 높은데 제드가 이쪽까지 왔어요. 이제는 거의 제가 볼 때 리신 코앞까지 왔어요. 그러면 얘네가 여기대로 싸우더라도 일단 리신은 바로 제드한테 잡히죠. 제드가 바로 옆이니까. 제드 점화도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리신이 잡혔다 가정하면 쉔이 도발을 긁었든 말든 쉔도 이건 잡혀요. 못 도망가요. 그래서 상황을 정리하면 제가 볼 때 일단 왔으면 아군 2명이 잡힌 것까지는 솔직히 장담할 수 없어요. 그건 잡혔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똑같이. 그렇죠. 그렇죠. 그래도 상대 2명도 잡혔을 거다. 이렇게 예상이 돼요. 그리고 설령 만약 둘 다 못 잡았더라고 하더라도 일단 오는 게 맞는 거고. 여러분한테 항상 저희가 강조하는 거 어지간한 상황이 아니면 누가 봐도 이거는 못 가. 이 정도 상황이 아니라면 웬만하면 오는 게 한 99.9%가 정답일 때가 많습니다. 가면 또 킬을 먹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특히나 제가 저나 지금 제드님처럼 라인전이 망했다, 터졌다. 제가 그런 경우 많거든요. 많죠. 맨날 돌아다니면서 킬 먹고 커요. 돌아다니면 막타만 먹고. 뭐라도 어시라도 떨어지고 뭐라도 이렇게 떡이라도 하나 더 주거든요.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망한 놈 그래 와서 킬이라도 먹어라 막 이런. 나한테 하는 얘기요? 감정이 안 하는 들어주네.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돌아다니세요 다른 곳. 그래서 요거는 나서스의 말이 맞다. 오늘 사연 보내주신 분들이 좀 옳은 사연들. 오늘 좀 날카롭습니다. 네, 오늘 날카로운 사연들이 많아요. 그래서 나서스님, 트위치님은 되게 분전한 가운데 무죄인 것 같고요. 제드가 명백한 유죄가 아닌가 싶네요. 이 사연의 등급을 저희가 한번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신선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랜만에 사연 보내주신 분이 정말 억울하게 진짜 억울하다. 네, 나서스의 억울해요.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어쨌든 장면만큼의 2대2 싸움이 굉장히 멋졌어요. 그렇죠. 치고 빠지기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분에게 골드 등급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되게 짠편 같아요, 근데. 이게 짠가요? 그러니까 내가 참 되게 잘 주는 편이에요. 제가 보는 눈 높고 뭐 그렇다고 하셨는데 제가 사실 티어는 훨씬 잘 주는 것 같아요, 형보다. 시청자분들이 저를 좋아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가 봐요. 인정하겠습니다.
어떡하라고요? 플레 드리죠. 우리 거 주는 것도 아니고. 사실 그래. 어차피 뭐 회사 거 주는 건데 좀 잘 줘요. 우리 좀 잘 줍시다. 플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죠. 예, 플레 드리고 또 신년 됐으니까. 억울함 푸시겠죠, 이 정도면. 예, 그리고 사연 보내주신 분이 좀 억울한 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그렇죠. 예. 저희가 플래티넘 등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상품권 받으셔서 이 화난 마음, 노여움을 그렇죠. 좀 푸시길 바라겠습니다. DC X5